한국의 불교공예 두 번째 시간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공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공예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역시 통일 후에 통일신라에서 기념비적으로 만든 사리장원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사리장원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 삼국시대의 불교공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불사리 전례는 신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불사리가 가장 먼저 전래된 것은 삼국중 신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진왕 10년인 549년 양나라에서 사신 심어와 승려 각덕을 파견하여 사리를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사리 전래 기록은 이와 같이 신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백제에서도 왕사지를 비롯해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장원구가 발견되어서 기록상에는 실로만 사리가 전래되었습니다만 고구려와 백제에도 사리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에는 삼국사기 권사, 신라봉기, 진왕조에도 진왕 37년에 안흥법사가 능가경과 승만경, 사리를 전래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 권삼, 전후소장 사리조에는 선덕여왕 7년인 643년 자장법사가 당나라로부터 불뜨골, 불화, 사리 백립을 가져와 황룡사탑, 태화탑, 통도사 계단 등에 안치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장법사가 전한 백립의 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리 전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사리장원구는 석탑에 봉안되는데요. 통일신라 석탑에 봉안되는 사리장원구는 일정한 규칙이 없으나 점차 초층 탑신에 안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문사탑 그 경우에는 3층 탑신석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불국사 석탑 같은 경우에 2층 탑신석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사리장원구의 봉안 장소는 일정하지 않으나 후대로 갈수록 점차 초층 탑신으로 정착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사리장원 법식은 유리 또는 수정, 금, 은, 동, 석의 5중이 가장 많은 예로 할 수 있고요. 더불어 통일신라 시대의 녹색 유리제 사리병은 고려시대에 들어서 점차 수정병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 사리장원구의 내함은 다음과 같은 6개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전각형 사리장원구 같은 경우에는 가문사, 성냄사 사리장원구에서 발견되었고요. 방형 상자형은 황복사와 왕국리, 지붕이 있는 방형 상자는 불국사 석가탑 및 남원 출토 사리장원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납석제후는 8세기 중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산청 성남사지 출토 사리장원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각과 팔각당형 사리장원구 같은 경우에는 9세기부터 사용되었고 도리사 및 문경 내월이 사리장원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투파형 사리장원구는 통일신라 말부터 사용이 되는데 대략 9세기 말 10세기경에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슬라이드로 확인해 보면 전각형 같은 경우에는 가문사와 송림사 사리장원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방형 상자형은 황복사 사리장원구가 대표적이고요. 지붕이 있는 방형 상자형은 불국사 사리장원구가 대표적입니다. 납석 제어는 납석이라는 돌을 이용해서 사리제 내함을 만든 거고요. 육각 또는 팔각당형은 건물과 비슷한 육각당 또는 팔각당의 형태로 만들어진 사리 내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투파형 같은 경우에는 사리장원구의 윗부분이 인도의 스투파와 같다고 해서 스투파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스투파형 사리 내함 같은 경우에는 사리장원구뿐만 아니라 향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한 가지 기형을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라가 통일 후에 가장 먼저 만든 가문사 사리장원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문사는 679년경에 조성된 신라의 대표적인 쌍탑 가람입니다. 통일 이전에 신라의 가람은 1탑 1금당 식이었는데 통일 이후에 쌍탑 가람, 즉 사찰내에 금당 앞쪽에 2개의 탑이 놓이는 이런 쌍탑 가람으로 변화가 되고요. 이와 같은 쌍탑 가람에 놓이는 쌍탑에서는 2개의 사리장원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가문사에서는 서탑 사리자원구와 동탑 사리자원구가 발견되었는데요. 동탑과 서탑 사리자원구는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서탑과 동탑의 사리자원구의 외암인데요. 외암에는 각 면에 동서남북을 지키는 그런 사천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천왕의 모습 중에서 방향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탑을 들고 있는 북방 다문천왕이 기준이 되는데요. 이 다문천왕을 기준으로 네 방향의 사천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사 사리자원구 중에서 동탑, 서탑과 동탑의 사리자원구는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도 표현되고 있어서 동탑의 구름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서탑엔 표현되고 있지 않아서 나름 같이 만들려고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만 차별화의 모습도 서탑과 동탑, 사리 외암에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암 안에 들어있던 정각형 사리자원구인데요. 서탑의 것은 현재 동탑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죽절형 기둥이 사가서 다 없어진 상태고, 동탑의 것은 남아있어서 서탑과 동탑의 것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이 서탑이고요. 오른쪽이 동탑 정각형 사리자원구입니다. 서탑의 사리자원구가 정각형 사리자원구의 경우에도 전체가 남아있었으면 이와 같은 동탑의 정각형 사리자원구와 유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 동서탑 정각형 사리자원구에는 일부 차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각형 사리자원구는 이미 도낭 148굴 사리봉성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정각형 사리자원구는 사리를 봉송할 때 사용된 이런 상여와 같은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통일신라로 전래가 되어서 가문사 동서탑 사리자원구 및 송림사 전탑 사리자원구에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략 7세기 후반경에는 이와 같은 전각형 사리자원구가 통일신라에 유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탑과 서탑의 정각형 사리자원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탑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악, 상들이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동탑에는 승탑이 표현되어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기단부에 있는 상의 모습도 똑같은 팔부징일 경우에도 동탑의 경우에는 주변을 이와 같이 어자문을 이용해서, 어자라는 것은 물고기 알을 얘기하는데요. 여백을 이와 같은 어자로 표시하고 있어서 여백 없이 꽉 찬 그러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라에는 무구정광 대다단이경에 의한 사리장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줄여서 무구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무구정광 다단이경은 704년 미타산에 의해서 한역이 된 경전인데요. 신라에는 706년에 이전에 유입되게 됩니다. 거의 시간차가 없이 전래된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무구정광 다단이경은 통일신라의 조탑경, 즉 탑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 경전의 역할을 하였고, 이 무구정광의 장원 법칙에 따라 석탑 안에는 77기 또는 99기의 소탑을 새기거나 매납을 하게 됩니다. 무구정경은 탑을 증수하거나 소탑을 만들어 다란이를 써놓고 다란이로 단을 쌓으면 장수하고 병에서 회복될 거라는 현세적인 내용이 있어서 통일신라 시대에 매우 유행을 하겠고요. 이 무구정경에 의한 조탑은 8세기 초부터 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구정경에 의해서 조성된 통일신라의 석탑은 황복사를 비롯해서 불국사, 창림사지, 동화사, 비로암 3층 석탑, 취서사, 황룡사, 해인사, 설림원지 3층 석탑, 동화사 금당 서탑, 봉화 서동리 동탑, 성주사 석탑, 공주 동원리 3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8세기 이후 조성된 신라의 석탑은 대부분 무구정경에 의해서 조성된 탑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주에 있는 황복사지 3층 석탑입니다. 무구정경에 의해서 조성된 가장 빠른 석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탑은 원래 692년에 조성이 되었었는데 무구정경이 들어온 이후 706년에 다시 탑에 이와 같은 무구정경에 따른 사리장원 법칙을 넣게 됩니다. 사리함의 뚜껑에는 방향상자에
형의 사리함의 뚜껑에는 이와 같은 명문을 새기고 있고, 탑의 사리함의 외면에는 이와 같이 99개의 소탑을 새기고 있어서 무구정경에 의한 탑이 사리자궁이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은 신라 석탑의 가장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751년경에 조성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국사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뚜껑이 있는 방향 상자형의 사리 내함이 사용되었고, 그 안에 이와 같은 난형 사리기라든지 녹색 유리병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뚜껑이 있는 방향 상자 안에는 이와 같이 은재 사리홀을 넣고 그 안에 이와 같이 녹색 유리병을 사리를 담는 가장 안쪽의 용기로 사용했는데요. 이와 같은 불국사 석가탑 출도 녹색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 741년 만든 경산서 탑에서 발견된 유리병과 동일하여 당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리병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차가 많지 않은 걸로 봤을 때 당의 영향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봉화 서동리 동 3층 석탑에서는 이와 같은 납석으로 만든 소탑이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99개의 소탑이 발견된 것은 역시 무구정경에 의한 조탑과 함께 사리자궁이 봉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이와 같은 납석제 사리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의 사리호는 이미 왕응사지라든지 또는 익사미르사지 석탑의 사리병과 같은 모습이어서 일정 정도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사리병의 모습들이 통일신라 시대에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탑은 해인사 길상탑에서 발견된 납석제 소탑인데요. 이 소탑은 모두 99개의 소탑이 들어가 있었고, 역시 무구정경에 의한 사리자궁구가 통일신라인 895년에도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9세기 후반경은 되게 신라 사회가 혼란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탑을 탑에 봉안함으로써 어떤 현세적인 이익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소탑 봉안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9세기경부터는 이와 같은 팔각당형 사리자궁구가 신라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872년에 조성된 경주 황룡사지 탑에서 발견된 황룡사 팔각당형 사리자궁구입니다. 오른쪽은 도리사에 있는 세전부도 사리자궁구인데, 신라의 사리자궁구의 내함이 이와 같이 정각형에서 또는 방향상자형에서 9세기 후반경에는 이와 같은 전각의 모습을 닮은 팔각당형 또는 육각당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거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육각당형 또는 팔각당형의 사리 내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문을 열어서 봉안하거나 아니면 뚜껑을 열어서 그 안쪽에 사리병과 함께 사리를 봉안하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첩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만 사리를 봉안하는 장소라든지 내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리자궁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통일신라 10세기경에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리자궁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탑은 안동 이마사 전탑지에서 출토된 사리자궁구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런 외함인데요. 이런 외함은 얼핏 보기에는 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당대 중국에서 유행했던 이런 관형사리함과도 유사한 모습이어서 실제 통일신라에서는 이와 같은 관형사리함은 유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와 같은 사리함도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걸로 추정할 수 있고, 실제 이마사 전탑지 출토 사리자궁구는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당대 관형 사리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는 드뭅니다만 이러한 당대 관형 사리기의 영향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은 당대에 수당대에 나타난 이러한 관형 사리기에는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원래 중국 선비적의 관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비족은 이제 사람이 죽고 이제 관에 시신을 넣을 때 머리 쪽에 많은 부장품을 넣기 때문에 머리 쪽이 높고 발 쪽이 낮은 이런 모습으로 관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당의 한족인 당에 영향을 미쳐서 관형살이기가 유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에는, 통일신라에는 같은 관형살이기가, 완전한 관형살이기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안동 이마사 전타주 출토 살이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형살이기의 영향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일신라의 범응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범종은 삼국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범종만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종은 기원에 관해서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먼저 중국 고동기 용종에 의해서 기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범종과 중국 고동기의 용종이 외형이 닮아서 용종을 신라종의 근간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실제 용종의 구조와 명칭들을 봤을 때는 신라종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 수라는 것이 신라종의 당자에 해당하는 모습이고요. 이와 같이 용종의 상부를 이루는 부분들은 신라종의 용류와 음통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9개의 돌기가 있는 모습들은 신라종의 연곽과 열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종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종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파식적 기원설입니다. 신라 범종의 음통이 중국 용종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상궁사 권이 이 만파식적에 서로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같이 신라족에는 용류 옆에 대나무 모양의 음통이 이제 항상 같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하튼 음통은 실제 대나무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리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음통은 상궁의사 권위의 만파식적 설화를 음통으로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파식적 견해는 신라 범종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통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풍탁의 기원설인데요. 범종은 밀크사지와 가문사지 실토 풍탁을 기본으로 하여 당의 요소를 가미하되 크기나 형태 등을 받고 종교적 예배 대상인 한국종이 700년경에 출현했을 걸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을 바탕으로 큰 것을 만드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라 범종의 하나의 기원에 관한 제설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풍탁으로서 신라종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라 범종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용종이 형태상 가장 앞섭니다만 용종과 신라종은 시간차가 있어서 신라 범종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그런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모습은 신라종의 구성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가장 위쪽에는 종을 걸 수 있는 종류와 음통이 놓여 있고요. 그 천판 아래로는 상부에 띄인 상대가 표현되어 있고 그 밑에는 연꽃을 표현하고 있는 연곽이 있고 그 안에 9개의 연꽃봉우리 연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몸체에는 비천과 함께 종을 치는 당자가 표현되어 있고요. 종의 아랫부분에는 상대와 마찬가지로 종의 아랫부분에 띄인 하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통일신라종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종의 모습을 바탕으로 신라종은 본격적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신라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725년에 만든 상원사 동종입니다. 높이는 187cm이고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의 천판 위에는 음각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종은 725년, 개원 13년인 725년에 만들어졌고 단월은 유휴 대사 때 부인 휴도리 부인의 개인 희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종입니다. 월정사 약사에는 신라 성덕왕에 의해 조성되어 산내 진여원에 봉안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연가지에는
1468년 안동 누문에 있던 종을 상원사로 이율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 현재 상원사에 있는 범종은 안동 누문에 있던 종을 1468년에 상원사로 이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경주 유후대사택 부인 휴도리 부인에 의해서 희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봤을 때는 연가지의 기록이 좀 더 명확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원사 종의 천판 위에는 입과 발로서 천판을 잡고 있는 용이 표현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탁본에 붙습니다. 용은 신라종 중에서 가장 잘생긴 그런 모습이고 죽제당 음통에는 다양한 문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신에는 한 쌍의 주악 비천이 표현되어 있고 당좌는 연꽃의 형상을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좌는 종을 치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신라종 또는 상원사종을 칠 때는 이 부분을 당좌를 당목으로 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종을 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원사종의 상대와 연곽, 연뇌의 모습인데요. 상대는 이와 같이 반원형 틀 안에 주악비천을 표현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연곽 안에도 이와 같이 반원형 틀 안에 문양을 표현하고 있고 9개의 연례가 표현되어 있어서 신라종의 가장 전형적인 양식이 상원사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원사종과 함께 신라종을 대표하는 것은 773년에 만든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높이가 366cm에 이르는 신라의 가장 큰 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덕대왕 신종은 종신에 이와 같이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은 서와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명문의 주요 내용은 성덕왕의 치화를 세상에 다시 없는 두루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왕과 모를 위해 굴이 12만 근을 희사해서 큰 종을 만들려다 세상을 떠난 경덕왕의 효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해공왕의 덕행이 남달라 하늘에서 보서와 영부가 자주 내렸다. 종의 모습은 여상앙립, 소리는 용약, 용음이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종과는 차별성을 갖기 위한 이런 종을 만들려고 대략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은 우리 12만 근을 이제 희사한 왕실에 의해서 만든 종임을 알 수 있고 경덕왕의 효심, 성덕왕의 치세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종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략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상원성 종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종신 상부의 연곽 안에는 9개의 연례가 표현되어 있는데 돌출한 연례가 아니라 꽃이 활짝 핀 이러한 연례로 표현되어 있고 더불어 종신에 있는 비천도 한 쌍이 아니라 공양비천이 대칭을 이룬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하대 부분도 일자형이 아니라 약간의 굴곡을 준 이런 모습이어서 종의 제작 의도에 맞게 신라 왕실의 정치적 업적과 효심 등을 기념하고자 전대의 종과는 모습과 소리의 차이를 두게 만든 기념비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신라의 성덕대왕 신정은 상원사 종과는 다른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었던 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상원사정과 성덕대왕 신종은 상부의 연뇌의 모습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 종신에 표현된 고양비천과 주악비천과 고양비천도 한 쌍에서 한 구가 대칭을 이룬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현재 남아있는 신라의 파종 중에는 804년에 만든 설림원 종과 현재 동국대박물관에 있는 실상사 파종이 있습니다. 설림원 종은 한국 전쟁 중에 소실이 되었고요. 명문에 따라 804년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춘천박물관에 이제 한국 전쟁 중에 불탄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고요. 동국대박물관에 있는 실상사 파종은 아마 종을 제작 당시에 이와 같이 파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상사 경내에 그대로 파묻었던 그런 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한 쌍의 주악비천이
표현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은 상원사종 계통이 아닐까 추정을 할 수 있고, 설리먼종 같은 경우에도 한 쌍의 주황빛천이 있기 때문에 상원사종과 같은 계통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일본에도 운수사종을 비롯해 조구진자의 종, 우사진구의 종들이 남아있어서 통일신라의 종이 8세기 후반, 9세기, 10세기 초까지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종들은 현재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신라종의 계통상 상원사종과 송덕대왕 신종 계통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원사 계통의 종으로는 상원사종을 비롯해서 실상사 파종, 그리고 일본에 있는 2개의 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송덕대왕 신종 계통의 종은 송덕대왕 신종을 비롯해서 일본에 남아있는 범종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송덕대왕 신종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그 연곽의 연뇌의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정 정도는 송덕대왕 신종 계통의 양식들이 신라종의 제작에도 계속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문구 중 금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우경에는 금고는 사람을 모으는 데 사용하는 신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명 채승환경 권위에는 권위, 몸경, 금고, 참회품에는 사찰에서 의식으로 사용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날 밤 꿈속에서 금고를 보았는데 어떤 바라보는 한 사람이 북채로 금북을 쳐서 소리내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내용이 금광명경에 있고요. 이러한 금광명 채승환경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 일본 흥복사에 있는 화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고는 함통 6년명 금고인데 865년에 맞는 것이고요. 통일신라 시대의 금고는 표면에 동심원만이 새겨져 있을 뿐 연화 등의 문양은 없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이 금광명 채승환경의 내용을 형상화한 일본 흥복사의 화원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함통 6년명 금고입니다. 865년에 만들어졌고 표면에는 이와 같이 동심원만 표현되어 있을 뿐 문양들은 나타나지 않은 게 특징이고요. 2009년 군이 인각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통일신라 시대 금고가 출토가 되었는데요. 인각사 출토 금고는 함통명 금고와 비슷한 모습입니다만 10세기 들어서 이와 같이 당자구 안에 이러한 연꽃이 일부 표현되고 있어서 통일신라의 금고도 처음에는 문양이 없는 이런 형태의 금고에서 점차 문양이 당적에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고려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양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공양구 중 대표적인 것은 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에도 삼국시대와 같이 병양로와 거양로가 사용되었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장명형 병양로와 8세기 후반까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들은 석굴암 제자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병양로인 사자진 병양로는 남종선이 도입되는 9세기 전반경에 사용되었고요. 거양로로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다적형로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병양로는 주로 행양의식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행양은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 권위, 기이, 경혜왕조에는 경혜왕이 백고자에서 행양을 했다. 권사 의예조에는 가뭄으로 대연을 내전으로 불러 비를 내리도록 하는 제를 올린 내용이 있는데 제를 지낼 때 대연은 봉로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양로를 사용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법회를 불러 화엄경을 방해하도록 한 내용이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데 왕은 행양을 했고 법회는 인로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역시 병양로의 사용 관련 기록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사용된 장명병양로는 왼쪽에 장명병양로가 경주 청교동 출토와 석굴암의 부조상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장명병양로는 일제 강점기 때 경매 도록에 실린 통일신라 시대의 장명병양로입니다. 끝부분이 까치꼬리와 같은 모습이어서
혹시 8세기경에도 장명벽로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더불어 8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석굴암의 부조상에도 10대 제사상의 두부가 이와 같은 병양로를 들고 있는데, 이 상이 들고 있는 병양로의 끝부분이 이와 같이 까치꼬리와 같은 모습이어서 장미형 병양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라의 선종의 도입과 함께 사용된 것이 사자진 병양로인데요. 신라의 사자진 병양로는 선종 사찰에서 사용이 되다 점차 경주 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09년 군이 인각사 출토품이 제일 먼저 사찰터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리움 소장품, 경주 구항동 원지 출토품, 황룡사지 출토품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이 병양로의 사자로 보이는 사자상이 출토되어서 주로 선정과 관련된 이러한 곳에서 최초로 사자진 병양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자진 병양로는 758년에 돌아가신 중국 선종 7조인 화택 신해선사의 신탑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인데요. 758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고 신해 스님이 생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자가 달린 사자진 병양로 탑형 향압, 정병이 같이 출토되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것이 2009년 군이 인각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사자진 병양로 탑형 향압, 청동 정병.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이기에 인각사 출토품도 선종계 기물로 인식을 하여 왔습니다. 네, 당대 사자진 병양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택 신해선사의 묘탑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이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남종선이 유행했던 중국 하남성 및 강사송 일대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사자진 병양로도 남종선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삼척 흥전리 사지, 군위 인각사지 등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이 사자상과 함께 14개의 비편이 출토되었는데, 비편에 따르면은 흥전리 사지에 있는 그 비의 주인공은 선종의 승려였고 국통을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흥전리 사지 출토 비편을 통해서 봤을 때 신라의 사자진 병양로는 선종과 보다 명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흥전리 사지 비에 있는 그 스님 같은 경우에는 함통연간에 입적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9세기 중반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사자진 병양로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종선이 전래된 시점이 대략 9세기 전반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시점에 중국의 사자진 병양로가 도입이 돼서 신라의 남종선과 함께 사자진 병양로가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다적향로가 이제 거향로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신라의 거향로는 익산 미륵사지 출토품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거향로 중에서 다적향로는 다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다리가 달려있는 모습인데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이런 기형들은 이미 한 대의 기와국명 오족향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자취를 감췄던 이와 같은 다족향로의 기형은 중국의 북제 때에 다시 나타나게 되고, 당대에 부활을 하게 돼서 당대 경산사 지궁 출토품이 가장 오래된 예라고 할 수 있고, 더불어 9세기에 법문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라의 다적향로는 대략 8세기 중반경에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라의 다적향로는 비록 한 점이 있습니다만 다리 숫자는 5개가 아닌 4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점차 다적향로의 경향이 다리가 6개, 5개, 4개, 3개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신라의 다적향로는 같이 줄어든 경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실물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라의 다적향로는 석조물에 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상사 수철화성 능가 보울탑에 표현된 다적향로의 모습인데요. 이 다적향로는 다리는 3개로 이미 변화가 됐고, 낮은 몸통과 뚜껑으로 봤을 때 익산 미륵사지 출토 다적향로와 유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라의 8세기 중반 이후 9세기 연까지 이러한 다적향로들이 거향로의 대표적인 기형으로 정착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예가 미륵사지 출토뿐만 남아있습니다만
신라에 남아있는 신라 시대의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다양한 부조상을 통해서 다적형로가 주된 거양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적향로 이외에 통일신라의 향로는 이와 같이 연꽃이 장식된 이런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홍천 물걸리사지 석조 비로자나물 대자에 나타난 이런 향로의 모습은 받침과 몸통에는 문양이 장식되고 뚜껑이 화려한 이러한 향로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양양 서림사지 석조 비로자나물 대자에도 표현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모습의 향로들, 다적향로 이외에 새로운 거양로가 또 사용된 것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모습의 거양로는 고려시대 향환과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라의 대표적인 공양구로는 맑은 물을 담는 정병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정병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조관, 군지 등으로 산스크리트어의 쿤디카를 한자로 의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 정병은 스님들이 사용하는 정수를 담는 병으로 대승비구의 18가지 지물의 하나이자 불존의 정수를 공양하는 공양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관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해주는 감로수가 담긴 병이라 하여 감로병 또는 보병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일체 경음위에는 군지는 바로 군지칼을 말하는 것으로 역하여 병이라고 한다. 쌍구에 조관을 말하는 것이다 로 언급하고 있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주구와 첨대가 달린 정병을 보통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지 조관은 주구와 첨대가 달린 정병으로 통일신라의 7세기경에 당으로부터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남아있는 7세기 후반경의 정병은 없고요. 대부분은 9세기 들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병의 초기 형태는 목이 긴 장경병의 형태로 주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8세기 후반 이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구와 첨대가 달린 군정 정병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7세기의 후반경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석굴암 조각의 정병을 통해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8세기 후반경부터 사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7, 8세기 나란다 사원지에서 출토된 부조상에는 12급이 관음보살의 정병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구와 첨대가 달린 이러한 정병이 묘사되어 있고요. 당대에 들어 이제 이와 같은 주구와 첨대가 달린 정병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건 백자로 만든 당대의 정병이기도 합니다만 주구와 첨대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통일신라의 석굴암의 범천의 정병에도 이와 같이 주구와 첨대가 달린 모습을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는 8세기경에 좀 더 보편화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물로 남아있는 것들은 군이 인각사지 출토품과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각사에서는 두 점의 정병이 출토되었고, 흥전리 사지에서도 2점의 정병이 출토되었습니다. 인각사와 흥전리 사지 출토 정병들은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주구와 첨대가 달려있는 모습이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첨대는 팔각을 이루고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둥글게 만들어진 중국 당대의 정병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각사 출토 정병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깨의 이러한 선이 흥전리 사지에서는 표현되고 있어서 똑같은 통일신라 시대의 정병이긴 합니다만 인각사 출토 정병이 흥전리보다는 약간 앞서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통일신라에서는 등공양을 위한 등촉구도 촛대와 함께 사용이 통일신라에서는 등공양을 위한 등촉구로서 촉대와 광명대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광명대는 고려때 광명대의 원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경주의 전 인종사지에서 출토된 광명대에 있는데요. 삼족이 달린 받침과 함께
죽전형의 간주, 그 다음에 등을 놓을 수 있는 등좌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고려시대의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이러한 광명대와 거의 유사한 모습이어서 고려시대 광명대의 원료가 이제 통일신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등좌에 별도의 등을 올려놓고 공양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청동 인장도 신라의 사찰터에서도 출토되고 있는데요. 신라의 사찰 인장들은 안압지를 비롯해서 황룡사지, 미륵사지, 월성해자, 설봉, 산성 등 왕실의 생활 유적과 국찰, 지방, 행정, 취소 등에서 출토가 되어 있는데요. 신라 사찰지에서는 경주 황룡사지와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같은 형식의 청동 인장이 출토되었는데, 왼쪽에 보시는 인장이 황룡사지 출토품이고 오른쪽에 삼척 흥전리 사지 출토품인데, 인장면의 인문이라든지 손잡이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경주에서 만들어서, 완경에서 만들어서 지방에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척 흥전리 사지 출토 청동 인장은 4호 건물지에서 이와 같이 2점이 출토되었는데, 한 점은 이와 같이 청동 인주함에 놓여 있어서 실제 사용했던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점의 인장은 모두 이같이 손잡이는 삼엽형으로 되어 있고, 인장의 면은 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점에는 전서로 범웅관하지인, 다름 한 점에는 만자상으로 연결한 문양이 확인되고 있어서 실제 이러한 것들이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사용이 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의 불교 공예품으로는 같은 장엄과 장식구, 생활용품들이 있는데요.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이런 장엄구들은 매우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황룡사지 출토 금동보당은 고려시대 금동보당의 원료가 되는 모습인데요. 고려시대 것은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같은 금동보당은 통일신라 시대 것은 중첩을 해서 끼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고려의 것과 좀 더 다른 모습이고, 이와 유사한 것이 고려시대 일양 소태리 서탑에서 발견되어서 신라적인 전통은 고려시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이런 금동 사자도 황룡사지에서는 발견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금동 사자는 용도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불전을 장엄하는 그러한 장식 요소로서 활용되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20cm가 넘는 대형의 귀꽃도 황룡사지에서 출토되었는데, 대형의 귀꽃도 불전을 장엄하는 데 사용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구 중에서는 금동 수면이 이제 함께 발견되었는데, 황룡사지 출토 금동 수면은 아마 연꽃가지를 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촉에 옷을 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옷을 걸기 위한 벽걸이로서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구인 자물쇠가 또 황룡사지에서도 출토되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사찰제의 자물쇠는 황룡사지를 비롯해서 경주 마들리 사지에서 출토가 되었고, 통일신라의 자물쇠는 자물통과 잠굴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듯 자물통, 잠굴쇠, 자물통, 잠굴쇠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고, 특히 황룡사지 출토 금동 자물쇠는 날개를 펴고 있는 금동 봉황이 자물통에 새겨져 있어서 매우 장식적인 자물쇠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사리장원군은 가문사 동서탑 사리장원군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의 사리장원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조탁경으로서의 무구정광 다단진경이 활용되고 있고, 탑안에 77기, 99기의 소탑을 봉헌하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이 무구정경은 탑을 중수하거나 소탑을 만들어 다란이에 써놓고 다란이로 단을 쌓으면 장수하고 병에서 회복할 거라는 현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통일신라 시대의 조탁경으로서 많이 활용이 된 것으로 알 수 있고, 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통일신라 석탑은 이 무구정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탑이자 사리장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범종은 상원사 범종이 가장 오래된 범종으로 휴도리 부인의 희사로 만들어지는
범종임을 알 수 있고 통일신라 범종의 전형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 왕실의 정치적 업적과 효심 등을 기념하고자 전대 종과는 다른 모습과 소리에 차별을 두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통일신라 시대에 향로는 장미형 병영로와 사자진 병영로가 사용되었고 특히 사자진 병영로는 남종선이 전래되는 9세기 전반경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